날씨가 꽤 따뜻한데도 생자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고생하는 분들 혹시 주변에 꼭 있죠? 두꺼운 양말이나 장갑을 껴봐도 좀처럼 따뜻해지지가 않아서 이건 그냥 내 체질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차가운 손발이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부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면서 잠시나마 온기를 느껴보는 거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차가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5가지 놀라운 반전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뜻밖의 동반 증상들, 잘못된 상식, 그리고 마침내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드디어 첫 번째 반전입니다. 보통 손발이 차가우면 다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자동 운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그리고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둘이 진짜 주범이었던 거죠. 문제의 시작이 손끝, 발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요, 생존을 위해서 심장이나 뇌 같은 핵심 장기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손과 발로 가는 혈관의 밸브를 잠가버리는 거죠. 결국 차가운 손발은 지금 중심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 해 라고 외치는 우리 몸의 아주 똑똑한 생존 신호인 셈입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게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까요? 아니요. 두 번째 반전은요, 이 냉증을 객관적인 숫자로 딱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적외선 체열 영상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 각 부위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어디가 얼마나 차가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손의 경우에는요, 위팔보다 손바닥 온도가 고작 0.3도.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죠? 이 0.3도만 낮아도 의학적으로는 수분냉증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발은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허벅지에 비해서 발등 온도가 무려 2도 이상 낮을 때 족부냉증으로 진단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좀 차갑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명백한 데이터인 셈이죠. 세 번째 반전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족냉증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식당의 세트 메뉴처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있는 우리 몸의 자동 운항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만성 소화불량이나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다 그 세트 메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손발 냉증이랑 소화불량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문제들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특히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하는데요. 임신 중에 심한 냉증이 있으면 조산 위험이 무려 3.4배나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만약에 추운 곳에 나갔을 때 손가락 끝이 이렇게 3단계로 색이 변한다면 이건 레이노 현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 냉증을 넘어서서 혈관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반전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어요. 춥다. 그럼 당연히 두껍게 껴입고 꽁꽁 싸매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홈케어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밖에서 계속 열을 공급해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체 발열 시스템이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몸을 보온병처럼 감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을 뿜어내는 강력한 엔진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똑똑한 엔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두꺼운 옷 한 벌 말고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몸이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둘째, 한여름에도 이가 시리더라도 따뜻한 물을 마셔서 몸의 중심 온도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 3회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 몸의 엔진, 바로 심장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임시방편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는 한의학적 접근법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목표는요, 단순히 손발만 따뜻하게 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죠. 진짜 목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우리 몸의 자동 운항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손발끝까지 따뜻한 에너지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신치료입니다. 이 모든 치료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심장의 힘을 길러주는 근본 치료. 약해진 우리 몸의 엔진 출력을 다시 최대로 끌어올려서 그 강력한 힘이 저 멀리 손끝, 발끝까지 충분히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아주 종합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먼저 개개인의 체질과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맞춤 한약을 처방하고요. 또 막힌 기혈을 뻥 뚫어주는 침치료, 그리고 몸의 중심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뜸치료, 여기에 전문적인 생활습관 교정까지 더해져서 문제의 뿌리에 직접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족냉증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내 체질이라며 참고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자 어쩌면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당신의 몸을 위해 진짜 따뜻함을 선물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